제가 어쨌든 이제 다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퀵하게 지금 꼭 보셔야 되는 3월 4주차 믿고 보는 채용 공고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잡플랜이 통해서 입사하시면 합격 축하금 드리거든요. 제가 이거 담당 팀한테 이야기했는데 채용 축하금이라고 하니까 그 회사한테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개인한테 주는 합격 축하금입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입사하시면 드리는 축하금이에요. 먼저 카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광고를 많이 하니까 카닥에서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고 있고, 그리고 그 에이스 프로젝트에서 게임 엔지니어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요. 우선 카닥을 좀 보시면은, 카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재테크가 전형적으로 자유롭게 집중해서 일을 하는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수평적이기도 하고 연차도 25일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물리적인 환경과 시간, 어떤 리소스적인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여서 사실은 주니어가 일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카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여서 업무 강도가 막 되게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가 업무 강도 약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재택근무는 출퇴근 시간을 일하는 데 쓰게 되어 업무 강도는 훨씬 셀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에이스 프로젝트는 저한테 되게 반가운 회사예요. 왜냐면 에이스 프로젝트는 코로나 있기 전부터 잡플래닛이 일하기 좋은 기업 꼽으면 늘 항상 최상위권에 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에이스 프로젝트 제일 유명한 게임, 그 야구 게임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로서 사실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사람을 뽑을 때 역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를 신청해서 뽑는 되게 약간 리버스 지원 같은 형태의 채용도 시도를 해봤고, 그만큼 좋은 사람을 뽑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되게 우리 회사를 만족하며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 그냥 막연히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나는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에이스 프로젝트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회사예요. 저 가보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보셨을 회사예요. 3.3 이제 많이들 이용해 보셨죠. 3.3이랑 헤이딜러 두 개 다 같은 회사 같은 이미지 컬러긴 한데 요즘에 워낙 광고 많이 하는 회사니까요. 3.3 같은 경우는 요 팀 재밌는 게 대표부터 회사 안에 그 개발팀 멤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백엔드 엔지니어 같은 전형적인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시니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3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이제 완전 생 3년보다는 그래도 한 4, 5년들을 선호할 확률이 높고요. 스타트업이기는 한데 되게 실력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포진한 회사여서 엔지니어 직군에게는 특히 많이 추천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데 고민이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스타트업 들어가는 거는 약간 자충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쿠팡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전통의 강자들이 많은 유통시장에서 결국에는 쿠팡의 마켓쉐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급성장하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상관없이 개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헤이딜러라는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중고차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고, 사실은 그냥 아이템으로만 본다면 지금 중고차는 들어갈 만한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만큼 그만큼 저 시장 안에서의 포트폴리오가 개인한테 되게 매력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급성장하는 인더스트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좋은 회사지만 아이템만 생각하더라도 헤이딜러는 특히 추천할 만한 회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리얼 트립, 이제 성장할 일만 나면 급성장할 일만 나면 마이리얼 트립과 샌드버드 코리아가 있는데, 마이리얼 트립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은 코시국 안에서도 망하지 않고 현재 스테이터스를 너무너무 잘 유지한, 어떻게 보면 위기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위기에 굉장히 강한 팀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피버팅하고 전략을 돌리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마이 리얼 트립은 해외여행 중심이었던 비즈니스를 매우 빠른 속도로 코시국에 맞춰서 국내 비즈니스로 돌리면서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 리얼 트립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 난이도가 다른 회사들 업계 평균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 높은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면접 준비 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해요. 특히 기술 면접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은 있는데, 그만큼 면접 과정에서도 보고 배우는 게 많다라는 피드백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버드 코리아는 미국의 더 큰 덩치의 비즈니스로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은 덩치의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샌드버드 코리아가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이 회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제 친구가 샌드버드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 샌드버드에서 일을 했죠. 임원급이긴 해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했으니까 이직을 하려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갔는데, 가서 느낀 거죠. 샌드버드만한 회사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그 이직을 한 흔적도 안 남을 만큼 짧은 기간 발만 담궈보고 샌드버드 한국 지사의 지사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이 누군지 다 알고 만날 것 같은데, 되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샌드버드만한 회사가 없어. 그래서 난 돌아오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샌드버드는 워낙 그 대표님부터 개발 오리엔티드 된 팀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시니어 레벨의 맨파워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맨파워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맨파워가 좋아서 마음 편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채용 공고 다른 회사 중에서 가장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로켓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샌드버드 코리아에 지금 채용하는 포지션이 경력이 1년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는 아예 생신입인데 지원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샌드버드에서 좀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경력이 1도 없는 생신입은 아니고 뭐 인턴을 좀 해봤거나 어쨌든 나 그래도 1년차 이상의 어필할 수 있는, 그래도 나 개발 역량 좀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과감히 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어필해 보십시오. 어차피 샌드버드 코리아는 주니어 채용이고요. 요즘에 주니어 채용은 신입과 주니어를 통합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원하시는 분의 직무 역량은 훌륭한 샌드버드 개발자분들이 코딩 테스트와 코드 리뷰를 통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 1년이라는 경력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봐야지 생각을 하면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중고차 시장은 K카, N카가 이미 장악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쵸. K카, N카가 이미 장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차와 롯데 등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게 그 시장이 요동치는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이커머스도 신세계와 롯데와 이베이가 장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요동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인더스트리가 한 10년 이상 제도적인 이유 때문이건 아니면 시장 특성 때문이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 시장에는 분명히 뭔가 트리거가 쌓여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트리거를 누가 건드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트리거를 대기업이 건들 수도 있고, 기존의 강한 플레이어가 건들 수도 있고, 완전 신생 스타트업이 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트리거를 건드는 자가 사실은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벤처나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미 강하게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은 시장을 그 트리거를 통해서 뚫고 들어간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네, 이제 헤이딜러가 그런 플레이어가 될 것이냐와 별개로 중고차 자체가 지금 요동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플레이어들끼리 뭐 다양한 어떤
어떤 성장을 위한 뭐 긍정적인 치고받음이 있는 시장에서의 직장 경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빡셀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동치는 외부 환경, 급성장하는 시장을 잘 적응해보면서 경험하면서 기업의 성장 혹은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성장을 함께 경험해봤다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은 궁극적으로 내가 일하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장 안에서의 중단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성장을 해요. 이제 막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더스트리만 놓고 생각해 보면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했을 때 꽤 괜찮은 좀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